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도찰 신고는 노출이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노출이 전혀 없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에도 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을 촬영한 남성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신체 노출 유무보다는 촬영된 사진의 각도와 거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죄의 성립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도찰 신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촬영을 하였을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유포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시 보완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이 금지될 수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승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경찰서, 인터넷, 거주지 주변의 인적과 고지 내용이 공개되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 등의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완처분. 일회성으로 끝난다? 간혹 일부는 보완처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보완처분은 사안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상정보 등록은 최대 30년까지 명령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도찰 신고 신속하게 대응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생 A씨는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하여 길을 걷던 중 자신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순간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수차례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시민이 목격한 후 당사자에게 이야기해주게 되면서 피해자는 그 즉시 경찰에 A씨를 도찰 신고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던 A씨. 처벌에 대한 걱정이 들자 법적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자필 반성문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수차례 설득을 거듭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게 보인다 판단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촬영 유무죄를 결정지을 때에는 촬영물이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간혹 일부에서는 여죄를 걱정하여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서를 삭제하게 된 것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찰주의 경우 그 결과물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선처해주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도찰 신고로 피의자의 신분에 있다면 더 늦기 전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볼 것을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